이 장강은 참 중국 대륙의 허리를 관통해서 흘러내려가죠. 그 다음에 중국 유구한 역사를 관통해서 또 흘러내려가죠.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을 관통한다는 것은 공간을 관통한다는 거고, 중국 역사를 관통한다는 것은 시간을 관통하는 거죠. 그러니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참 장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장강을 무대로,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? 인간 사회가 시족에서 부족 사회로, 부족 사회에서 또 국가로 이렇게 변모해 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그 전쟁들이 일어났겠어요. 모순과 갈등과 투쟁과 경쟁,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 사회 아닙니까?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시비승패 전두공 이르니 청산이구 제한대 기도 석양홍인고, 그거죠. 그러니까 그 말이 옳고 그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일도 고개 한번 돌리니 헛것이더라. 푸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저녁에는 또 몇 번이나 붉었다 사라졌던 거, 그런 뜻이죠. 시비승패라는 것은 뭡니까? 시비라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. 인간의 사고방식은 다 그렇잖아요.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니까요.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당신은 옳고 나는 그러다,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100명 중에 몇 명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성패라는 것은 뭡니까? 성패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렇잖아요. 그 뭐 수많은 이제 역사를 거쳐오면서 성공하고 실패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실패한 영웅도 많지만 성공한 영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? 실패한 사람들이야 뭐 참 실패해서 죽거나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.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남의 것을 빼앗고 압수하고 굴복시키고, 그래서 이 자기가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대못을 박잖아요. 자기뿐만 아니죠. 자손 만대로 잘 살기 위해서 대못을 박잖아요. 그렇지만은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? 지금 어디 갔습니까? 없잖아요. 아무것도 없다. 공이라는 겁니다. 공인. 이게 이 시의 포인트입니다. 이 시의 그러고 이 시의 포인트이자 모종강의 통찰이기도 하죠. 통찰이. 이 모종강은 소설 삼국지를 최종 정리한 사람입니다. 현재 우리가 읽는 소설 삼국지의 저자인 셈이죠. 이 삼국지는 적청문학이라고 하죠. 말하자면은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 골방에서 몇 년 안에 뚝딱 만들어낸,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소설이지만, 삼국지는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. 천년의 세월을 걸쳐서 민중들의 예환이 섞여서 함께 성장한 그런 이제 소설이죠. 이제 이야기꾼들의 이제 그 뭡니까, 구비문학, 그 다음에 그 예인들의 잡극, 그럼 연극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했죠. 그러고 소리꾼들은 창과 사설로, 그러고 또 역사 기록을 기록하고,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이제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 발전하고
변형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이죠. 그래서 이 적청문학이라고 합니다. 적청. 그래서 맨 처음 정리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던 걸 맨 처음 정리한 사람이 나관중이고, 또 이게 나관중이 이제 정리한 이후에 한 300년간 내려오면서 또 계속 뭐 여러 가지 다른 판본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또 최종 정리한 사람이 모종강입니다. 그래서 모종강이 이제 최종 정리자죠. 그래서 모종강 이 삼국지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가 공입니다. 이 공이 모종강의 역사관이죠. 역사관. 그 삼국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삼국지가를 결말 부분에 이제 영사시가 나옵니다.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. 연결이 되는데, 삼국지란 소설은 어떻습니까? 원래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소설로 되다가 보니까 이 장회 소설로, 장회 형식으로 엮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1회, 2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회로 되어 있죠. 120회로 되어 있는데 120가지 이야기죠. 뭐 더 세분하면 240가지 이야기입니다. 단편 이야기입니다. 하나하나 완결된 이야기입니다. 하나하나 구슬처럼 딱 완결된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120가지 이야기를 구슬을 꿰듯이 딱 꿰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. 이걸 장애소설이라고 합니다. 이 완성된 완전히 하나의 고전이 탄생하는 거죠. 그래서 120회 종료되는 그 지점에 가면은 삼국지를 전체 이야기를 총 정리하는 시가 나옵니다. 그 시에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천하 이제 삼국이 이제 벌어졌다가 생겨났다가 처음에는 삼국이 아니었죠. 한나라 말이었는데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이 이제 솥발처럼 벌어서는 그 과정 전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삼국이 또 하나로 통일되죠. 통일되는 전체 과정을 요 시로서 딱 압축을 시켜 놨어요. 영사시 속에 이제 딱 중요한 딱 두 구절만 이제 이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. 분분세사 무궁진인데 천수망망불가도요. 삼분귀진 이성몽인데 후인빙조 공례소라.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어지러운 세상사는 끝도 없이 돌아가지만 아득히 알 수 없는 운명은 피할 길이 없다네. 삼국으로 나뉘어 다투던 일 이미 꿈이 되었는데 후인이 조상한다며 잘 꾸며본다며 공연히 헛소리 늘어놓았네. 이런 뜻이거든요. 이런 뜻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삼분귀진 이성몽입니다. 이성몽.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핵심인데, 그러니까 이 한나라 말에 일어난 삼국은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이제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고 유비가 촉한을 세우죠. 그 다음에 선권은 오나라를 세웁니다. 오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촉이 제일 먼저 망하죠. 2대 만에 망하죠. 유선 때 망하죠. 그 다음에 망하는 게 이제 위나라입니다. 위나라는 그 5대 조한대에 망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건이 세운 오나라는 4대 손호 때 망하죠. 손호 때 멸망합니다. 이 삼국 통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? 사마염입니다. 사마염. 사마씨인데 이름이 염이죠. 그런데 이 그래 조조한테 쩔쩔 매던 그 사마이의 그 손자죠. 손자가 이제 그 서기 280년에 삼국을 통일합니다. 완전히 통일을 하죠. 그래서 진무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은 이제 참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서로 이기려고 그렇게 다투던 삼국이 완전히 진무제에게 이제 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진무제가 세운 진나라가 또 어떻습니까?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이 막간 진나라, 이게 또 오래 못 가죠. 한 30년쯤 지나자 한 4대째 만에 이게 또 망합니다. 망하는데 그 사마염의 반개 혈족이 이제 그 장강 이남으로 달아나서
뭘 합니까? 동진을 세웁니다. 동진을 세우는데, 이때부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죠. 동제양제는 이제 이 동진이 또 망하고, 그 다음에 송나라가 유송이 들어서고, 유송이 망하고, 제나라가 들어서고, 제나라가 망하고, 또 양나라가 들어서고, 양나라가 들어서 망하고, 또 진나라가 이 진자와 다른 또 진나라가 들어서죠. 그 북쪽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? 장강 이북 북쪽에는 중원 쪽에 저쪽으로는 5호 16국의 나라가 더 많은 그 뭡니까? 망했다 쓰러졌다 망했다 쓰러졌다 하는 나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죠. 이게 유진남북조 시대라 해가 중국 역사상 370년 동안 혼란기가 오죠. 중국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또 옵니다. 그러니까 뭡니까? 이기기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, 또 그것을 마지막 통일했던 그 사람들, 그게 다 꿈이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삼분 귀진 이성몽이라, 삼국이 진나라가 돼 가지고 이미 모두 꿈이 되었다는 거죠. 이 꿈이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첫머리, 삼국지 첫머리에 서시에 나오는 뭡니까? 머리 한번 돌리니 공이더라, 끝이더라 하는 이 공과, 또 여기서 마지막에 삼국지 그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결말 부분에 나오는 시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? 삼국이 모두 꿈이 되었더라. 다투던 그 일들이 모두 꿈이 되었다라는 이 공과 몽이 이제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거죠. 특히 모종강 삼국지에서는 이 삼국지 100년의 역사가 이 몽과 공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종강이라는 사람은 삼국지 100년의 역사가 한바탕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. 어떻습니까? 구름은 어떻게 생겨납니까? 이 대기 중에서 습도와 기온과 그 다음에 기압이 서로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죠.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구름도 사라지죠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이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다는데, 이 파란 하늘은 또 어떻게 생긴 겁니까? 배경 저대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늘 있는 겁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파란 하늘 역시 뭡니까? 대기 중에 산소 분자나 질소 분자 이런 것들이 이 햇볕과 이제 서로 만나서 이 반응을 일으켜서 파란색을 띠죠. 근데 이 파란 색깔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? 그게 본래 있는 겁니까?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색깔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우리 뇌에서 뭔가 뭡니까?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색깔이죠. 파란 색깔뿐 아니고 모든 색깔이 다 그렇잖아요. 색깔이 바깥에 우리와 떨어져서 저 바깥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저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전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흑우잖아요. 환상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 배경으로 해서 구름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. 구름 그 자체가 바로 이 흑공이고, 또 이 파란 하늘 저 자체가 바로 흑공인 거죠. 그리고 또 이 분자라든가 이런 원소 자체도 이거 하나의 흑공이잖아요. 그러니까 흑공 그 자체가 바로 이제 흑공 그 자체가 바로 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. 현상과 흑공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어떻습니까? 우리의 존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 이대로 공이고 공성이고 꿈이고 환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훅 꺼져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실체가 있다면 왜 꺼지겠습니까? 그러니까 배우자가 갑자기 참 사라지거나 부모를 잃거나 그 다음에
자식을 잃어본 사람들은 이걸 실감하죠. 생생하게 같이 옆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잖아요. 이 구름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구름의 현상과 똑같은 겁니다. 한마디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존재의 공성이죠. 존재하는 이대로 이제 공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공성이라고 해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. 아니고 꼬집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노동하면 땀이 나고 하는 이런 이제 현실 이대로가 이제 바로 실체 없는 공성이라는 겁니다. 모종강은 바로 이런 사실을 통찰한 거죠. 그래서 이것이 공과 몽, 이것이 모종강의 참 인생관이자 역사관이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뒷구절에 이제 청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데 석양은 또 몇 번이나 나타났다, 꺼졌던고 하는 이제 그 구절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뭐 청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청산 역시 마찬가지죠. 청산 역시 참 양자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실체가 없죠. 실체가 없고 삼란만상치고 어느 것도 실체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렇지만 이 공성 그 자체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. 생겨나지도 안 하고 사라지지도 않죠. 그러니 우리 자신은 있는 이대로 공성인 겁니다. 있는 이대로 공성이죠.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? 그 다음 단락에 그게 나옵니다. 백발의 조강저상하여 관간추월 춘풍일시 일호탁주 희상봉 이러니 고금다소사를 도부 소담 중이라. 그 부분이 나오죠. 그러니까 머리 허연 나무꾼과 어부가 강가에 앉아 가을 달 뜨고 봄바람 부르도 무심히 바라볼 뿐이라니. 막걸리 한 병이면 기뻐하며 서로 만나 고금의 크고 작은 일 우스개 이야기 속에 붙여 보낸다니. 그 구절이 나오죠. 여기서 이제 관간이라는 것은 뭡니까? 습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죠. 관은 관자입니다. 습관이라 할 때 그 관자인데, 간은 본다는 뜻이죠. 습관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은 무심히 본다는 그런 뜻이죠. 무심히 본다는 말은 참 의미를 두지 않고 본다. 거울처럼 비춰본다 이런 뜻이죠. 우리 거울에 비추는 성품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도 없이 이제 거울은 아무런 의도 없이 비추죠. 앞에 가면은 비추고 안 가면은 비추지 않죠.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내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고 본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은자들, 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. 보통 어떻습니까? 내 의사를 개입시켜서 저놈 죽일 놈이다, 살릴 놈이다. 거기 내 의사를 개입 안 시키면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가을달 뜨고 봄바람 부는 것, 이거는 뭡니까?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잖아요. 시간을 사람도 자라고 늙어가고 이런 인생의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하죠. 또 뭐 자라고 뭐 인생에 뭐 살다 보면 온갖 일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그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한탄하고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죠. 왜 안달하지 않습니까? 모든 게 공성임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. 그렇죠? 모든 게 공성이 되면 알기. 장강 그러니까 6,300km가 천년을 두고 흐르지만은 사실은 단 한 방울도 흐른 바가 없는 거죠.
그걸 공성을 아는 거죠. 그 세상을 이제 세사를 갖다가 초탈한 어떤 도인의 자세, 그런 거죠. 그리고 강가에 앉은 나무꾼과 어부, 평범한 우리들이죠. 이게 바로 평범한 백성이자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초탈한 도인이라는 거죠.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모종강의 자세이자 또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한 거죠.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? 그렇지 않잖아요.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만 뛰어들면 개판이 되잖아요. 머리 좋고 인물 좋고 뭐 각종 뭐 고시 패스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, 이 사람들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몰입이가 됩니다. 몰입이 돼서 얼마나 사악하고 야비해집니까? 근데 이 삼국지 속에는 이 은자들이 많이 나오죠. 수경선생 사마휘, 그 다음에 최주평, 그 다음에 맹공위, 그 다음에 뭐 석광원, 그 다음에 조조, 이 나라 쪽에는 관영 같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죠. 이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경영할 재주가 없어서 숨어 있었겠습니까? 그 사람들 누구보다도 그 앞에 나와서 전면에 나와서 뭡니까, 세상을 경영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재주가 있었죠. 그렇지만 그 사람들 끝까지 나가지 않죠. 편안하게 자기 집. 그 다음에 나오는 도부소담이라는 것은 우스개 이야기 속에 모두 붙여 보낸다는 뜻인데, 그러니까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죠. 그러니까 정치, 사회, 문화, 뭐 경제,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, 그런 이야기를 모두 꿈속에 참 이야기 속에 술 먹으면서 그 이야기, 웃으며 하는 이야기 속에 붙여 보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변할 줄 모르는 것이 뭡니까? 정치판 소인들의 그 이전 투구죠. 그 탐관 오리들 뭐 옛날이나 요즘이나 여전히 건절 안 되고 있죠.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에 유지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? 개인적인 그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거의 옳은 일을 가는 그 대인들이 참 요소에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인들의 일이나 소인들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스개 잡담 속에서 술 한 잔 마시면서 거기 속에 붙여 보내는 것이 이제 그 은자들의 자세고 우리들의 또 자세죠. 이 시를 우리말로 재정리해서 읊어보면 이렇습니다. 세차게 굽이쳐 흐르는 장강물 통으로 흘러가며 하얀 물보라 일으켜 천하의 영웅 홍을들 다 쓸어 가버렸네. 옳고 그르고 성공하고 실패한 일들 고개 한번 돌리니 헛것이더라. 푸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전영노을은 또 몇 번이나 붉었다 사라졌던고. 강가에 사는 머리 허연 나무꾼과 어부, 가을달 뜨고 봄바람 불어도 그냥 무심히 바라볼 뿐이라네. 그저 막걸리 한 병이면 기뻐하며 서로 만나 고금의 크고 작은 일일랑 우스개 이야기 속에 모두 붙여 보낸다네. 그렇죠. 중국어로 낭송하면은 滚滚长江东逝水，浪花淘尽英雄，是非成败转头空，
青山依旧在，几度夕阳红。白发渔樵江渚上，惯看秋月春风。一壶浊酒喜相逢，古今多少事，都付笑谈中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여러 해 전에 중국 CCTV에서 그 삼국지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. 공전에 이제 대히트를 쳤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수입해서 방영한 적이 있죠. 또 시중에는 아마 뭐 40몇 회짜리 CD로 이제 굽어서 이제 녹화물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드라마 이제 주제가가 바로 이 시입니다. 이 시를 드라마 매회 시작과 종료 시에 이 시가 웅장하게 나오죠. 滚滚长江东逝水，浪花淘尽英雄。是非成败转头空，青山依旧在，几度夕阳红。白发渔樵江渚上，惯看秋月春风。一壶浊酒喜相逢，古今多少事，都付笑谈中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. 이 시는 원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제가 제 나름대로 편곡했기 때문이죠. 원곡을 알고 싶은 분은 그 드라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2화에서는 그 유명한 도원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